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6번째 시간으로요.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오늘 공부할 텐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제 김수영의 사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수영 시인의 사령. 사령이 뭡니까?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령이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활자는 이게 지금 말줄임표가 있네요. 그렇죠? 뭔가 좀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책 속에 있는 활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활자는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눈에 띄고 굉장히 빛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그렇죠? 간간히 자유를 말한다. 그렇죠? 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뜨문뜨문 자유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 나왔죠. 제목. 선생님이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그렇죠? 이게 사령할 때 이 영자입니다. 죽었죠. 사령이죠. 이게 합치니까. 그렇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확인하고 있죠. 지금 반문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걸 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반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현재 자기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가 죽은 영혼의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벗이여. 벗. 여기서 벗은 뭡니까? 한번 볼까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여기서 벗은 이제 활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와 있는 활자. 그대의 말은 뭡니까? 자유를 말하는 거겠죠. 자유. 내가 고개를 숙인다. 자,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그 좌절감 또는 우리 그 무기력감, 그렇죠? 예, 이러한 그러한 그 소극적인 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그렇죠? 활자입니다. 벗.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렇죠. 추측하죠. 마음에 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화자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렇죠. 이렇게 않겠지, 않아라 하면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모두 다,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렇죠? 계속 반복하면서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부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서술어가 많죠.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제목하고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지금 아니냐, 안 알아, 안 알아. 그렇죠? 않겠지. 전부 다 어때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원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자, 여기 반전되는 단어 볼까요? 명사,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빛, 고요함, 그쵸? 고요함 반복했죠. 이러한 단어들을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지금 도가 지금 많이 보이죠. 이 도, 이게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우리 보조사가 지금 반복되면서 운율을 굉장히 드러내죠. 운율감을 주고 리듬을 주고 또 뭔가 강조의 효과가 있고 또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대등한 걸 지금 나열한다고 보면 되죠. 대등. 그러니까 서로 시어가 서로 어떻습니까? 통한다는 겁니다. 이 시어들이. 아셨죠? 예, 이 도자의 의미는 같은 종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대의 정의도, 그렇죠?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함도, 그대라는 건 벗이죠, 벗. 그리고 우리들의 섬세함도, 섬세라는 건 연약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강렬하지가 않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죽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동이 살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이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렇죠?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욕이라는 건 뭡니까? 치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렇죠? 이 욕된 이 교회라는 건 바로 여기 이야기했던 이런 공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자, 이 도 또 나왔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내일 뭐니까 미래죠. 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성취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한 그러한 현실을 반성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도 마찬가지 우려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이런 우려심이 지금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럴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다시 나왔죠. 그대가 반짝거린다. 이 반짝거리는 거 우리 맨 위에 보시면 활자가 반짝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대는 곧 벗이요 활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과 마지막 연이 이렇게 지금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지금 변주가 되면서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구성 방식이 예, 그렇죠. 수미 상관 또는 수미 쌍관 또는 수미 상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이 상관이란 거 뭡니까? 처음 연과 마지막 연이 서로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셨죠? 상응된다는 말도 똑같아요. 서로 처음 연과 마지막 연이 서로 호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어 외우다가 시간 다 가요, 여러분. 쓸데없이 외우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처음, 머리 숫자, 꼬리미,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응, 서로 호응한다, 서로, 그렇죠? 이렇게 간편하게 용어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너무 용어를 갖고 뭐 아예 그 용어 정리집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시험 볼 때 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모의고사 나온 용어라든가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 튀어나올 때마다 정리하면서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셨죠? 예, 우리가 지금 그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또 이제 고1 학생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런 용어들을 너무 파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지만 우습다. 자, 우습다란 말이 나왔죠. 우습다. 우습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그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조롱한다는 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 그래서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조. 자기를 조롱한다. 그쵸? 외울 거 없잖아요. 그쵸?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제목이 반복되죠. 사령. 그쵸?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이 죽었다. 지금 현실에 지금 자기 상황에서 자유를 말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그쵸? 자유를 외치고 실천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서 화자는 뭡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뭐 합니까?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성찰. 아셨죠? 자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거를 너무 막 그 해설서에 나온 것처럼 완벽히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요, 그렇게 안 나와요. 보기라든가 선택지에 보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이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그 필기라든가 또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 공부는요, 특히 수능은 암기하고는 상극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암기한다고 해서 맞출 수가 없어요. 변형된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그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목 보고 서술어 보고 골격을 잡아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요. 웬만한 시들은 다 그냥 쉽게 보여요, 여러분. 아셨죠?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봤더니 거의 그 90% 이상이 현대시, 고전시를요, 마스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 구독자님이라든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거는요. 너무 보기라든가 이런 답지를 보고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뭐가 안 되냐면 시가 안 늘어요, 여러분. 시 감상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왜 안 되냐면요. 선입견을 갖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참신한 그 객관적인 어떠한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너무 많은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 원문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단어를 모르면 검색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어를 몰라서 그런 경우는 검색을 하되 검색을 안 해도 서술어랑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 단어도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또 주석이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보시면 굉장히 성과가 높을 거고요. 어떤 시가 나와도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 두 개만 배워도 10개, 20개를 풀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배운 시가 나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제가 목 놓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시 볼까요? 두 번째 시는 우리 그 정호승 시인이죠, 정호승. 자,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 갑자기 윤동주가 나오는데요. 야, 윤동주 시집이네요.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자, 이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죠. 화자가 지금 윤동주 시집이 들었어요. 굳이 윤동주냐 이거죠. 윤동주. 그거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가방을 들고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딘가 좀 그 행동을 취하겠죠. 그럼 과연 윤동주 시집이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윤동주 시집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두 번째 시. 자, 나는 화자가 나왔죠, 직접. 예, 표면적인 화자라고 그래요. 예, 드러난 화자. 나는 왜? 응? 왜 아침 출근길에? 응? 그러니까 회사원인가 보네요, 그렇죠? 구두에 질펀하게 아주 구두에 오줌을 쌌어요. 누가? 강아지가. 그렇죠? 강아지.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죠. 예, 반려견으로서 강아지 호텔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강아지 음식점도 있고 묘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고요. 요 밖에만 나가도 보니까 굉장히 강아지에 대한 그런 그 상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대세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이 시에도 등장했죠. 보세요.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 여기서 뭡니까? 지금 뭐냐면은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오줌을 구두에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그 구두에 오줌을 싸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반문하죠. 반문은 되묻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윤동주 시집 나왔네요. 윤동주 시집 중요하죠. 그러니까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지금 출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구두를 막 신는 순간, 그렇죠. 제목이죠. 이 찰나에 어때요? 새로 갈아 신은 양말, 그렇죠. 구두를 또 깨끗하게 닦았을 거 아닙니까? 외출하려고 하니까 출근할 거니까 또 양말도 갈아 신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줌을 쌌으니까 축축하죠.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그렇죠. 굉장히 찝찝하겠죠. 굉장히 나는 그렇죠.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그 왜라는 말을 쓰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왜라는 의문사를 쓰면서 강아지를 향하여 이 개새끼라고. 야, 그러니까 속어가 나왔네요. 속어. 그러니까 지금 비속어가 나왔죠. 지금 개새끼라는 말. 그렇죠.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시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 김수영 시인 방금 배웠던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하면서 뭐 주인집 설렁탕 주인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사소한 거에 굉장히 분개하면서 화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청자의 태도가 그렇죠? 예,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령도 좋지만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아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자, 견디지는 못하는 거. 이렇게 못한다가 아니라 못하는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쓰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기 자신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반성하려는, 그렇죠?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찰을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개나 사람이나, 자, 보세요. 개나 사람이나, 풀립이나. 그 뭐야? 개나 사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쵸? 자연이나, 이 다 뭡니까?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다. 그죠? 이게 무슨 사상이죠? 이게 지금, 그죠? 만민 평등 사상 또는 생명 존중 사상이 되겠네요. 그쵸? 만민 평등 또는 생명 존중이 되겠네요. 생명 존중 사상. 그쵸? 누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뭐다?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자,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경험인 겁니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거는 사내가 있었나 봐요. 그 사내와
싸웠어요.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자, 그렇죠. 이건 뭡니까? 개를 굉장히 존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그렇죠. 이랬던 내가 왜 자기에게 오줌을 싸서 화를 내게 해가지고 강아지를 굉장히 뭡니까? 혼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히고 있죠. 그러한 면에서 이중적인 태도에 되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위선자. 그렇죠? 이랬던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우리 한자로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 부동한 인물이다. 그렇죠? 화자의 그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는 거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러한 이유로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상당히 어렵고요. 사람의 마음 한 마음을 얻는다는 게 우주를 얻는 거랑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못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커녕 작고 연약한 존재인 강아지의 마음도 어때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니 하는 거죠. 그렇죠? 서리법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태도, 그렇죠? 위선적인 태도에 굉장히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또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혼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원한다면, 그렇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강아지를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윤동주 시인, 자 윤동주가 또 나왔네요. 자 윤동주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제목에 나왔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은 어땠어요? 늘 내게 말씀하셨다.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집을 또는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그렇죠? 밥만이라는 걸 볼 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밥이라는 거는 어떤 그 동물적인 욕구, 본능에 충실했다는 얘기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이런 사랑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지도 못하면서 밥만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순례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 성지순례란 말 하잖아요. 이 성지순례라는 건 요새 왜 나왔냐면요. 이 순례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어떤 삶에 있어서 귀중한 가치를 갖다가 존중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윤리나 도덕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게 순례자잖아요. 순례.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랑 그리고 용서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순례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온 단어를 연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강아지는 이미 어때요? 의자 밑으로 숨었죠. 공포에 떠니까. 그렇죠?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히려 강아지가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인 나를 용서할까봐 뭔가 두렵다. 즉 다시 말하면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로 전달을 하는 거네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외출을 하려는 순간 강아지가 어때요? 오줌을 싸서 그 작고 연약한 존재인 강아지를 혼냈잖아요. 그것이 윤동주 시집을 읽은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반성하는 것이고 현재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에서 자기의 어떤 현실을 아주 신랄하게 반성하는 그러한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아주 좋은 시인데요. 이 두 시를 오늘 잘 감상하셨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말은요. 여러분께서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원문 그대로 이렇게 제목과 서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시면요. 충분히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세요.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필기를 하시는 분 또는 그 해설집을 달달달 외우는 거 정말 저는 굉장히 극혐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늘어요, 절대. 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 지식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공부할 때 저처럼 하시면
굉장히 잘하게 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